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정형외과 전문의 권영우입니다.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종일입니다. 자, 오늘은 골린이들 이거 보고 좀 다치지 좀 마라, 좀 잘 좀 예방해라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골프 치며 발생하는 통증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들이 골프 실력 난 어느 정도 한다. 저는 백돌입니다. 마지막에 언제 치셨어요? 한참 된 것 같은데. 1년 이상?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기사 물론 연습은 조금씩 하긴 하는데 필드 나간 지가 좀 됐어요. 찍먹이라 그러죠? 그렇죠. 사교 모임을 빙자한 운동? 맞아요. 이 정도? 보통 다른 원장님들하고 그렇게 사교 모임을 하시나요? 보통 뭐 다른 원장님들하고 치기도 하고 뭐 이전 병원 동료들 그렇죠. 예, 네. 동료들하고도 하고 스승님하고도 하기도 하고. 불편하시겠네요 그건. 어느 정도 골프에 대한 지식은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스포츠라는 거 자체가 정형외과랑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큰 영역 중에 그쵸, 하나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골프를 이제 취미로 갖는 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약간 자주 다쳐서 온다, 이 병원에 내원하는 골프는 뭐니 해도 엘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외측 상과염, 내측 그렇죠. 상과염을 흔하게 이제 알고 있는 관용어로는 테니스 엘보, 그쵸. 그리고 골퍼스 엘보. 엘보는 어쨌든 이름은 엘보라고 붙어 있지만은 손목의 신장근과 굴곡근을 많이 쓰면서 생기는 부착부 병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겨지면서 그쵸. 이제 만성염증 반응이 진행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치료보다도 그 건 상태를 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착부 병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소를 이렇게 말뚝에다 박아놓고 소가 막 움직이면 그 말뚝이 이제 뽑히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흙을 파내면서 그쵸. 약간 덜그덕덜그덕거린다. 덜그덕덜그 뽑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근육들이 막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부착부가 나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힘줄에 어떤 과사용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급성기에 준해서 증상 완화에 대한 치료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파열이 됐다. 거의 뽑히려고 해서 막 흔들흔들하는 상태고 주변부가 다 망가졌다. 그러면은 조금 더 걔네를 회복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증식 치료, 그쵸. 그리고 네. 체외중력파 치료 체외중력파. 이렇게 네. 두 가지일 텐데 네. 두 치료를 결정을 하는 어떤 이 기준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환자들이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냐 없냐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침습적일수록 효과가 조금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수술까지도 가는 병이기 때문에 뭐 보존적 치료나 물리치료, 그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충격파, 안 되면은 뭐 프롤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동작 때문에 좀 이런 통증들이 생기는 건지. 이름은 엘보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목을 사용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는 손목을 예를 들면 라켓을 들 때 이 뭔가 응축돼서 에너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손목을 신전에서 힘을 모았다가 내려쳐주는 동작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외상과염이 보통 주로 생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을 할 때 보통 뒤로 들어서 이제 코킹이라는 동작으로 손목을 이제 외측으로 꺾어주면서 안쪽에 있는 굴곡근을 힘을 모아서 휘둘러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 내측, 내상관이 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열심히 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발생되는. 많이 쓰고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근육의 응축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계속 근육이 당기고 있으면 그 부착부에 무리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부위를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준비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 잘 해주는 걸로도 우리 이런 어떤 팔꿈치 질환의 예방에 그럼요. 도움을 줄 수 있다.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팔 스트레칭은 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총신전관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손목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주는데요. 보통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게 아니고 펴야 된다는 거. 팔꿈치를 펴고 그 다음에 손목을 이
축에 맞춰서 총신전관이 보통 보면 엘보 팔꿈치의 외 상과라는 부위에서 손목 안쪽으로 가운데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중수골의 기저부에 붙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일직선화시켜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비틀어 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비틀어 보면 가장 이 긴장감을 느끼는 각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내상과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팔꿈치를 펴고 손목을 제쳐서 긴장도가 팔꿈치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각도를 틀어서 이 근육의 가장 스트레칭 되는 부위를 찾는 겁니다. 그 상태로 뭐 10초에서 30초 그렇죠. 사이로 유지하나요? 그렇죠. 항상 이 반동을 주지 않고 쭉 이완시켰다가 한 2, 30초 있다가 놔주시고 놔주고. 또 당겼다가 놔주시고 이걸 보통은 뭐 15회를 1세트로 해서 저는 보통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수시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손목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뒷땅을 치지 말아야죠. 아, 백돌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네네. 충격을 가하는 것 자체가 그 인대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팔꿈치 어떤 힘줄의 문제들은 과사용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쵸.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없지만 네네. 불가피하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그쵸,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이 손목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열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그래서 많다고. 내가 충격을 덜 주면 예방을 할 수 있다. 연습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생길 수 있을 텐데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립을 강하게 쥐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네. 요런 경우에는 어떤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그립을 느슨하게 잡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립을 잡으실 때 방아쇠 수지라는 부분은 이제 요 중수지골 머리 부분에 요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어주는 요 부분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잡으실 때 이제 원칙대로 그립은 항상 골프 그립은 손바닥보다는 손가락 쪽으로 위치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두시면 방아쇠 수지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는 거에 예방도 되고 그렇죠. 자세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아.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이 중요하네. 네. 자 그리고 늑골 염좌 내지는 늑골의 어떤 늑연골의 이 미세골절 같은 경우에도 이 아무래도 몸통을 비틀어주는 회전 그렇죠, 증상 그렇죠. 보니까 자주 생기게 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초보자분들은 많이 생기고 중급자 이상 분들한테는 사실은 늑골 어떤 부상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이게 휘두르는 힘을 줄 때 보통 그 앞톱니근이라는 근육들이 있는데 보통 견갑골과 이제 갈비뼈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보통은 견갑골을 늑골에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통을 뭔가 휘두를 때 걔네들이 강하게 수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힘을 빼지 않고 뭔가 내가 세게 휘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휘두르게 되면 그 근육이 굉장히 수축하게 되면서 근육 통증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 좋은 자세로 네. 운동을 하는 게 그렇죠. 부상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네요. 네. 네. 힘을 빼고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은 먹기 쉬운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멀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립도 꽉 쥐게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비틀어주는 비틀림 스트레스도 커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갈비뼈 골절도 생기고 갈비뼈 골절도 생기고. 다른 부상 같은 경우에는 가령 진통제를 먹고 우리 네일 라운딩이 있어 네. 칠 수 있죠. 그런데 이 늑골 골절이 생겼을 때는 네. 사실은 몸통 회전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골프 라운딩이 최대한 빨리 운동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만약에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중요한 라운딩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뼈를 붙이는 것과는 관계없는데요 늑간신경 차단술 같은 거를 한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단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그렇죠. 만들어서 네. 당장 내일의 라운딩을 소화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쉬는 게 좋은데 진짜 너무 중요할 때는 그렇죠. 해라. 예, 주사를 해볼 수 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공을 치기 전이나 후에 항상 스트레칭을 잊지 않고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과 후에 준비 운동을 잊지 않고 철저히 해주시는 거.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하시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